네, 안녕하세요. 이맹TV의 임대영 행정사입니다. 오늘 오신 분은 박유봉 행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행정사라는 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렸었고, 그 질문들을 답을 듣고 제가 이 행정사업에 대한 방향을 정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우신 분인데, 그래서 이번 영상도 제가 그때 질문 드렸던 게 아마 행정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또 저랑 동일하게 궁금해하셨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들을 제가 질문 드리면 답변해 주시면 그분 업로드해서 많은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박유봉 선생님도 개인 소개 잠깐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부평에서 다올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유봉 행정사입니다. 저는 일반 행정사 업무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주로 된 업무가 비영리 법인이라든가 행정 심판, 민원 행정 쪽으로 업무를 좀 집중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것도 제가 그때 드렸던 질문인데, 사무실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저는 상당히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어디가 좋은지, 어떤 종류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행정사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실 때 간이과세자로 이제 신고를 하시게 되는데, 또 아무래도 밀집지역, 상가 밀집지역은 일반 과세자로 신고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이렇게 행정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고민스러울 때 말씀드린 부분이 첫 번째가 이겁니다.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여유입니다. 본인이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가능하다면 대로변에 정말 바로 옆에는 법무법인도 있고 변호사 사무실도 있고 법무사 사무실도 있고 또는 행정기관에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하시는 게 이 행정사의 업역을 알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오피스텔 많잖아요. 업무용 오피스텔이 있으니까 오피스텔에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업자 등록하시고 업을 시작을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이제 경제적인 여유 능력이 없다. 또는 내가 과연 이 행정사를 시작을 해서 과연 이게 속된 말로 돈벌이가 될까? 해가지고 그냥 전 쭈삣쭈삣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본인 아파트라든가 본인 주택이라든가 주택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SNS 상으로 행정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비용도 최소화시키고 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참고해가지고 저는 지금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거하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거에 한 중간 단계로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사라는 게 업역이 굉장히 넓어서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 주력 업무를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얇게 넓게 갈 것인가, 좁은 업역을 깊이 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도 이게 행정사 일을 하다 보니까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법무사도 마찬가지고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본인이 그 자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많은 업무를 할 수는 없거든요.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사도 18부, 5처, 18청에 그 많은 정부 기구의 일을 다 할 수 있다? 저는 못한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법원, 검찰청, 행정기관이지만 법원, 검찰청과 같은 그런 업무는 아무래도 변호사나 법무사들의 업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우리 행정사들이 이 업역이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 보상에서부터 출입국 업무, 행정심판 또는 인허가, 민원행정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등록 업무까지. 그 다음에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몇백만 명의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와서 출입국 업무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비율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제가 말씀드린 토지 보상과 출입국 업무는 엄연히 구분되어서 업역을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실질적으로 의뢰인들이 왔을 때 자기의 전문성을 상담을 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업무에 대해서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출입국 업무가 앞으로 외국인들이 늘어날 거는 명확한 사실이니까. 근데 어떻게 행정사로서 출입국 업무에 대한 전망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출입국 업무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처음 행정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들어왔었거든요. 난민들의 업무도 어떻게 보면 행정사의 업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권 변호사들이 사실 제주도에 많이 가셔가지고 그 업무를 하셨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왜 행정사는 인권이 없을까? 인권 행정사라는 타이틀이 없을까라는 제가 고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인권이라는 타이틀을 좀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국가인권위원회, 그 다음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인권교육을 제가 한 30가지 이상 되는 인권교육을 다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이 출입국 업무는 다양한 외국인, 국적 취득에서부터 F4에서 F5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H2 비자로 방문 취업으로 와가지고 본인이 또 전환하는 거, 또는 본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인하고 혼인을, 국제결혼을 해서
국적 취득을 하는 경우 다양한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역을 가지고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인근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외국인 출입 등록 관련된 좋은 매뉴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들을 반드시 행정사들이 숙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을 상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를 현업에 하고 계신 분들이 출입국 업무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절대 본인들의 어떤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각 국가별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시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직원으로 고용을 하셔가지고 좀 어떤 영업 비즈니스 면에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팁, 방법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 업무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천만 인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외국인 인구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와 공급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그때 행정선생님을 찾아갈 때 제가 네. 자격증이 굉장히 많은 상태였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행정사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당시 행정사님의 어떤 확신에 찬 그런 예. 조언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말씀하시는 행정사의 네. 미래는 밝다. 행정사의 미래가 밝다고 했던 그 이유가 있으셨을 거잖아요. 네. 그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과연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행정사의 미래가 있을까? 그 다음에 어찌되었던 이 행정사란 이 업을 통해서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경제적인 수단으로 충분히 그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다양한 어떤 업무 업역을 내가 정말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게 행정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저도 행정사업을 하면서 제가 인용재결도 많이 했고 인허가 업무도 많이 해드리면서 의뢰인들에게 굉장히 행복감을 줬습니다. 만족을 드리다 보니까 이 일을 하면서 물론 경제적인 수입도 중요하지만 이런 국민들에게 정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 행정사의 업역이 참 보람이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또 찾을 수 있는 직업이 행정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행정사의 미래는 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듣고 네. 행정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연면수 행정사님과도 찍었잖아요. 이제 그분도 이제 청년 행정사신데 그분과 이제 행정사의 미래가 밝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찍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업을 더 오래 하신 박용근 행정사님을 모시고 행정사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행정사의 미래는 밝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의 미래는 밝다!